안녕하세요. JCN 건강플러스의 이소연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이유 없이 눈이 충혈되고 눈곱이 끼거나 눈앞이 침침하다고 느낀 적 있을 겁니다. 혹은 눈에 항상 충혈기가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사실 충혈 증상은 매우 흔한 증상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기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미한 결막염이나 충혈도 우리 눈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최대의 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JCN 건강플러스에서는 충혈을 동반하는 여러 가지 안과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좋은 의사들 안과병원의 김재민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사실 눈에 충혈이 좀 생겨도 피곤해서 그런가? 아니면 눈에 먼지가 좀 들어간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런 충혈이 단순 충혈이 아닌 경우도 많다면서요? 실제 충혈 증상으로 안과 내원하신 분들의 대부분은 유행성 눈병, 알레르기 결막염, 염증을 동반한 건조증, 안검염, 다래끼 등의 흔하고 경한 염증 질환 환자들이신데요. 하지만 이런 충혈이 앞서 말씀드린 일시적이고 경한 염증 질환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드물지 않게 시력에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는 세균성 내지는 헤르페스성 각막염, 포도막염, 공막염 등 여러 가지 염증 질환이 충혈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또 급성 녹내장도 충혈을 동반한 시력 저하가 생길 수 있으며 지속적인 충혈의 경우 나이 들면서 생기는 익상편, 검열반, 결막이완 등의 퇴행성 안구 표면 질환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벼운 충혈 증상마저도 실은 위험한 질환일 수 있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좀 가벼운 염증 질환부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여름철과 겨울철에 많이 도는 유행성 결막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유행성 눈병은 대개 일주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심한 충혈, 눈곱의 증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대개 2주 정도 지속되는 경과를 보이고 초기에는 약을 써도 더 악화되는 경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염증이 완치되더라도 각막 상피하 혼탁이 남는 경우 시력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수개월간 지속되게 됩니다. 이처럼 단순한 유행성 눈병을 앓고 장기간의 시력 불편감이 생길 수 있기에 심한 눈곱과 충혈이 동반된 경우 조기에 안과 진료 후 적절한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유행성 눈병 시 생길 수 있는 결막 위막을 제거하지 않으면 눈병의 경과가 오래 지속되며 각막의 혼탁이 잘 생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장기간의 시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기에 주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전염 가능성이 있어서 약 2주간의 격리가 필요합니다. 그 이외의 대표적인 안과 염증 질환으로 알레르기 결막염이 있겠습니다. 충혈과 눈곱, 가렵고 따가움 등의 증상이 발생합니다. 급성 아나필락시스나 급성 천식처럼 갑작스럽게 심하게 생길 수도 있고 지속적인 알레르기 증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드물지 않게 각막에 염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심한 충혈과 시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약물 치료가 필요하며 염증이 지속적이며 심한 경우 알레르기 검사를 통해 원인 물질을 확인하고 노출을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충혈을 유발하는 경한 염증성 질환으로는 안검염, 다래끼, 안구건조증 등이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벼운 염증 질환이 있는가 하면 또 충혈을 동반하는 굉장히 심한 중증의 염증 질환도 있다면서요? 먼저 각막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막은 우리 눈에 빛이 들어가서 처음으로 굴절되는 유리창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즉 시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입니다. 이 부위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염증 치료가 되더라도 혼탁이 남고 그런 경우에 지속적인 시력 저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각막에 염증이 유발되는 경우는 여러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생기는 감염성의 각막염, 단순한 렌즈 트러블 내지는 면역체계 이상으로 인한 비감염성 각막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염증성 질환이 생겼다는 건 각막에 염증이 생겼다라는 거군요. 근데 이런 각막염도 발병 원인에 따라서는 감염성 또 비감염성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먼저 감염성 각막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력 감소와 통증, 충혈, 눈물 흘림, 눈부심, 눈물 증가, 이물감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세균성 각막염의 경우 균의 종류에 따라 독한 균은 2, 3일 사이에도 각막 천공을 유발하여 심각한 시력 합병증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바이러스성 각막염 중 대표적인 것은 헤르페스 각막염입니다. 헤르페스는 단순 포진이라고 불리는 바이러스로 주로 구강이나 입술 주위에 물집이나 고름 형태로 염증을 일으킵니다. 눈에는 안검, 결막, 각막, 포도막 등의 발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증상을 띨 수 있지만 주로 각막염의 형태로 오게 됩니다. 헤르페스 각막염의 경우 초기에 충혈과 안통 등의 염증 증상과 염증 소견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서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지만 그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헤르페스 염증처럼 헤르페스 각막염도 재발하는 경우들이 많고 염증이 낫고 난 뒤에도 장기간의 유지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헤르페스에 의한 감염이 눈 뒤쪽 부위인 포도막염으로 이어지는 경우 특히 더 예후가 좋지 않고 녹내장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포도막염으로 이어지면 녹내장까지 생길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포도막염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포도막이란 안구의 중간층을 형성하는 홍채, 모양체, 맥락막을 말합니다. 포도막은 혈관이 풍부하고 결합 조직이 많아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홍채, 모양체, 맥락막에 각각 따로 염증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원인은 각막염과 마찬가지로 감염성, 비감염성 원인 등이 있습니다. 시력저하, 비문증, 통증, 충혈, 눈물 흘림, 눈부심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염증이 침범한 위치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심하지 않은 포도막염의 경우 약물 치료로 쉽게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고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경우는 염증이 진행되면서 황반부종, 삼출 망막 박리, 맥락 망막 위축 등으로 인해 시력 감소가 심해지며 이런 경우 적극적인 치료로도 시력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과 동반되는 경우들이 많아 심한 포도막염이 생기거나 재발성으로 오는 경우 류마티스 내과 검사가 필요합니다. 네, 근데 원장님, 이 급성 녹내장이나 또 나이 들면서 생기는 퇴행성 질환도 충혈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급성 녹내장은 눈 안의 배수 장치가 갑자기 막히면서 안압이 빠르게 올라가는 병입니다. 심한 충혈과 통증, 시야 흐림, 두통, 구토, 달무리 증상 등이 생기게 되는데요.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영구적인 시력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속적인 충혈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나이 들면서 생기는 익상편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굿날개라고도 부르고 내측 결막에서부터 각막 쪽으로 흰자에서 검은자 쪽으로 섬유혈관 조직이 증식되어 침범, 진행하는 경우를 일컬어 익상편이라고 합니다. 흔히들 환자분들이 백태가 끼었다고 표현하시는데요. 지속적인 충혈 증상이 생기며 경우에 따라 각막에 불규칙 난시가 생겨 시력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경한 경우에 약물 치료 및 경과 관찰을 하지만 증상이 심하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외에 결막의 탄성섬유 변성으로 인한 결막 이완증 역시 지속적인 충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증상이 경한 경우 약물 치료와 경과 관찰을 하지만 증상이 심하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충혈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과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실제 환자들의 사례를 좀 보면서 치료 방법과 경과까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먼저 첫 번째 사진부터 어떤 경우였는지 설명해 주시죠. 첫 번째로 유행성 각결막염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시작된 양한 충혈과 눈곱, 통증, 시력 불편감으로 오신 27세 여자 환자분이셨고 타 병원에서 눈병이라 진단받고 약물 치료 중에 호전 없어서 본원에 오셨던 분입니다. 검진상 위막이 동반된 유행성 결막염 소견 보였고 약물 치료와 위막 제거하면서 경과 관찰하였습니다. 한 달째 결막염은 완전히 호전되었으나 다수의 상피와 혼탁이 남아있어 아직 눈부심 등의 시력 불편감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사진 볼까요? 이분은 중증이죠. 각막염을 앓으셨던 분이라고요. 두 번째로 헤르페스 각막염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66세 여자 환자분으로 5일 전부터 시작된 좌한 충혈, 통증으로 타병원에서 결막염 진단에 호전 없어 내원하셨던 분입니다. 검진상 수지상 각막 결손과 침윤 소견 등의 헤르페스 각막염 소견 보여 약물 치료와 경과 관찰하였습니다. 발병 후 3개월째 사진으로 염증 소견은 호전되었으나 경도의 각막 혼탁으로 인해 시력 불편감 있는 상태로 경과 관찰 중에 있습니다. 시력이 불편한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치료가 다 끝나고 난 뒤에는 시력이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운이 좋게도 치료 경과가 매우 좋아서 경미한 혼탁만 남은 상태입니다. 눈부심 등의 경미한 시력 불편감은 있지만 교정 시력 저하는 없는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각막염은 혼탁을 남기게 되어서 최대 교정 시력의 저하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혼탁이 또 심한 혼탁이 남게 되는 경우에 심한 시력 저하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분은 경증이었다고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 자, 다음 사진은 포도막염 증상을 앓으셨던 분이라고요? 세 번째로 포도막염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58세 여자 환자분으로 2일 전에 시작된 왼쪽 눈 충혈, 통증, 시력 저하로 내원하셨던 분인데요. 이전에 2차례의 포도막염 병력이 있었던 분입니다. 검진상 홍채후 유착을 동반한 심한 전방염증 소견이 있었습니다. 후안부 검진상으로도 망막염 소견 동반되었고 약물 치료와 경과 관찰하였습니다. 재발성 포도막염으로 내과 의뢰하였고 내과 검사상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되었던 분입니다. 네, 근데 이분은 벌써 2번이나 재발을 한 경우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중증 염증성 질환은 재발이 좀 흔한 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워낙에 포도막염은 재발성의 경과를 보이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특히 전신질환인 강직성 척추염, 베체트병, 류마티스 관절염 등의 자가면역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 심하고 재발이 잦은 포도막염이 자주 생깁니다. 그래서 심하고 재발이 잦은 포도막염 환자분들은 내과 검사가 꼭 필요하며 동반된 질환이 있을 경우 해당 질환에 대한 치료를 병행해야 포도막염 치료도 좋은 경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녹내장이 생긴 경우라고요. 네 번째로 급성 녹내장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여자 환자분으로 1일 전부터 갑자기 생긴 우한 충혈, 통증, 두통, 시력 저하로 내원하셨던 분인데요. 검진상 급성 폐쇄각 녹내장 소견 보여 약물 치료로 안압하강 후에 레이저 홍채 절개술 시행받은 분입니다. 이후 눈 상태 안정된 뒤에 급성 녹내장 재발 억제 위해 백내장 수술도 시행하였습니다. 네, 또 다음 사례는 익상편 발병 사례인데 지속적인 충혈을 유발하는 질환이죠. 어떤 사례였는지 소개해 주시죠. 다섯 번째로 익상편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58세 남자 환자분으로 3, 4년 전부터 생긴 지속적인 좌한 충혈과 시력 저하로 내원하신 분인데요. 검진상 좌한 심한 각막 난시를 동반한 익상편 소견 보여서 익상편 절제술과 자가결막 이식술을 시행받고 완치되신 분입니다. 네, 익상편 절제술과 자가결막 이식술 좀 생소한데 어떤 치료법인가요? 익상편 수술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단순 절제술의 경우 재발률이 높아 요즘에는 거의 하지 않는 수술입니다. 재발률을 줄이기 위해 익상편 절제를 하면서 절제한 부위에 자가결막 이식술 또는 양막 이식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위에 보시는 사진은 익상편 절제술과 자가결막 이식술을 시행한 사진입니다. 수술 시간은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이며 일주일 뒤 실밥을 뽑을 때까지 이물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복 기간은 대략 1달 정도가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 사진입니다. 이분은 결막 이완으로 치료를 받으신 분이라고요. 마지막으로 결막 이완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83세 남자 환자분으로 4, 5년 전부터 생긴 지속적인 충혈, 이물감, 통증으로 내원하신 분입니다. 오래전부터 타안과에서 건조증으로 약물 치료 및 정기검진 중이셨던 분이고 검진상으로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안에 심한 결막 이완 소견 보여서 결막 성형술 시행 후 증상 호전된 상태입니다.
우리의 눈은 외부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되기도 쉽고 또 작은 문제가 생겨도 일상생활에 바로 무리를 줄 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자세가 필요할 텐데요. 지금부터 평소 궁금했던 점 혹은 눈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먼저 사실 눈이 충혈된 것만으로는 이게 심각한 질환인 건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동반해서 나타나는 다른 증상들로 단순 충혈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준이 따로 있나요? 충혈에 시력저하 심한 통증이 동반된다면 특히 더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생긴 심한 충혈인 경우 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시력저하와 통증이 심하지 않고 주로 분비물만 많이 끼는 경우 단순 결막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력저하와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 세균성 각막염이나 포도막염, 급성녹내장 등의 좋지 않은 질환일 수 있고요. 오래전부터 지속적인 충혈이 있고 약간의 이물감 이외에 다른 동반 증상이 없다면 익상편 등의 퇴행성 질환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 이렇게 설명되는 것은 아닌데요. 일례로 단순한 유행성 결막염이라도 위막이 동반되거나 각막 상피결손이 있는 경우 심한 통증과 시력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력합병증을 크게 남길 수 있는 헤르페스 각막염의 경우 초기에는 통증과 시력저하가 심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눈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다 싶으면 안과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전염성 질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혹시 안과 질환 중에서도 전염성이 있는 질환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장 흔한 것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유행성 각결막염이 있겠습니다. 보통 접촉에 의한 감염으로 생기게 되는데요. 눈을 자주 비비는 습관이 유행성 눈병의 위험 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전염성이 강해서 처음에 한쪽 눈에만 염증이 생기더라도 대부분 반대쪽 눈에도 생기게 됩니다. 유행성 눈병에 걸린 사람이 직접 본인의 눈을 만져주지 않더라도 간접적인 접촉에 의해서도 전염되기 때문에 평소 손을 자주 씻고 눈을 만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균성 각막염은 보통 전염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헤르페스 염증도 전염성이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자기 자신에게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에 의한 잠복 감염이 대부분이라 전염되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제가 최근에 코로나19가 호흡기뿐만 아니라 결막을 통해서도 전염이 될 수 있다라는 기사를 얼핏 본 것 같거든요. 이거 사실인가요? 아직 생겨난 지 얼마 안 된 신종 바이러스라서 전파 경로를 포함해서 여러 임상 양상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연구가 필요할 텐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감염자의 비말이 호흡기나 눈, 코, 입의 점막으로 침투할 때 전염된다고 합니다. 주로 호흡기를 통한 전파가 일반적인 경우인데요. 하지만 확진자의 비말이 눈으로 튀거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손으로 눈을 비비면 눈에 있는 점막을 통해 전염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충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안과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이것들을 좀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팁도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력저하와 통증을 동반한 갑작스러운 충혈은 가능한 빨리 안과에 내원하여 진료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각막염, 포도막염, 급성녹내장 등의 예후가 좋지 않은 병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염성이 강한 유행성 결막염의 예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개인위생 준수가 최선의 예방 대책입니다.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이 씻도록 하고 눈을 만지거나 비비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행성 결막염에 걸린 환자들은 타인에게 전염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철저히 손 씻기를 하고 눈을 비비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로 간접적인 접촉으로 옮을 수 있기 때문에 수건이나 베개, 담요, 안약, 화장품 등은 다른 사람과 같이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 콘택트 렌즈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적절한 렌즈 세척과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 각막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렌즈를 너무 오래 착용하거나 렌즈를 끼고 있는 상태로 자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클렌즈 등의 컬러 렌즈를 끼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좋은의사대 안과병원의 김재민 원장님과 충혈과 연관된 여러 가지 안과 질환과 그 사례들, 그리고 치료법까지 알아봤는데요. 평소 건강을 챙긴다는 분들도 사실 눈 건강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죠. 건강한 몸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감기에만 걸려도 병원에 가는 것처럼 평소에 눈 건강을 위해서도 주의를 기울이고 조금 불편하다 싶으면 가까운 안과 방문하셔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JCN 건강 플러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